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1번 보십니다. 21번. 다음 중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중립과 관계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도가 뭐죠? 안정도. 자,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 발전기라고 할게요. 발전기가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다라고 하죠. 모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미소하게 부하가 변동하거나 또는 부하가 급변하거나 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원과 이 부하 간의 동기,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지. 동기를 잘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정도를 우리 안정도라고 합니다. 안정도가 뭐다고요? 부하와 전원 간의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자,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력을 안정화시키면 되고, 세 번째 전압을 안정시키고, 네 번째 고장이 발생했다면 고장을 신속 차단하면 됩니다. 신속 차단. 물론 이 내부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X값을 저감하는 방법은 기기의 X값을 줄인다 그래서 TR에 X값을 해주면 되고, 발전기다 그러면 발전기의 X값을 저감시켜주면 될 것이고 등등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다음에 연계를 해줘도 X값이 줄어들죠. 연계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을 안정시키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부하 하나가 얘가 100kg를 내보냈었습니다. 100kg를 내보냈었는데 이 부하가 30, 40을 쓰고 있는데 30짜리 하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 발전력이 30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발전력이 남아 돌아가는 만큼 내가 가속을 할 거란 말이야. 그 가속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라는 저항을 답니다. 저항을 달아놨다가 부하가 탈락이 됐다 그러면 고속 스위치를 가지고 스위치를 투입시켜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저항이 부하의 역할을 하면서 전력을 안정시키는 것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력을 평형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전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조정은 누가 하는 거죠? AVR이 하지.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하는데 얘들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소공 여자기를 사용합니다. 초소공 여자기를 사용한 AVR이 있으면 될 것이고요. 계통 간에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면 중간에 조상기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중간 조상 방식을 설치한다든가 중간 조상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고장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고속 차단하면 되는 것이고, 고속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속도 차단기 설치하면 되는 거죠. 고속 차단기 설치한다든가, 고속도 제페로 계정기를 설치한다든가, 고속도 계정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21번부터 보시면 가번 증류와 관계없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번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맞네요. 나번 제페로 방식을 채용한다. 그 다음 소공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차폐선 채용이 왜 들어가서? 차폐선은 뭐야? 차폐선은 이상전압으로부터 가공전선을 보여주는 게 차폐선이죠. 자, 답은 4번 라번이 될 거고요. 자, 22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의 주된 발생률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유도장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유도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무슨 유도? 정전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고조파 유도장애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우리 유도장애는 정전유도는 얘는 평상시에 누가 송전선에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게 정전유도고, 전자유도는 뭐예요? 고장이 발생하면 송전선에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전유도에 대한 우리 규제는 없습니다. 일본은 물론 있어요. 일본은 150V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도 없다. 그렇지만 전자유도 장애는 고장 시에 발생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더라. 얼마로? 650V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M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J의 오메가 ML의 3I0라는 공식이 있죠. 상호 정전량을 줄여야지만 전자유도 장애 줄어들 거고, 병행하는 길이를 줄여야 될 거고, I0 영상 전류를 줄여야지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유도 장애가 안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직접 접지 계통 또는 이런 데서의 뭐야 이거? 일선 지락 전류의 크기죠. 아, 직접 접지 계통에서 지락이 생기면 한 선이 지락되면 3I0라는 전류가 누구한테 통일선에 영향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2번을 보시면 주된 발생 요인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으라는데 답원에 보시면 전자유도 전압 크기는 영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통일선에 영향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장시에 답원. 23번은 66kV 331의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22옴, 전류가 300A 할 때 리액턴스를 구해라.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라.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지? 전압 2분의 ZI 곱하기 100%더라. 이거 어떻게 나온 공식이에요? 변압기의 2차 측을 실험식입니다. 실험식. 변압기의 2차 측을 뭐하고? 단락하고 1차 측에 전격 전압, 상전압을 인가하면 상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여기 뭘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코일로 돼 있으니까 이 임피던스, 코일의 임피던스와 뭐 전압 I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압 강화가 생기지. 다시요.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면 전압을 증가하면 선로에 뭐가 생긴다? 임피던스 전압 ZI. 얘가 뭐예요? ZI가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것의 B가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 말이야. 다시요. 상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얘 뭐야? 전압 강화의 B야. 아시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2분의 ZI 곱하기 100%인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퍼센트 X 값을 구하라 그랬네. 퍼센트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R 값을 무시한다면 상전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상전압인데 우리 문제에서 66kV가 말없이 주었다 그러면 걔는 무슨 전압이야? 선간전압, 공칭전압입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얼마를 나눠줘야 돼? 66,000 나눠줘야 되겠지? 66,000을 나눠줘야지만 볼트가 나오지. 루트 3으로 66,000 볼트 선간전압을 나눠주지만 상전압이 나오는 거죠. 분의 X 값이 얼마 줬어요? X 옴이 몇 옴? 22 곱하기 I는 몇 암페야? 300A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10 루트 3이 나온답니다. 10 루트 3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24번 다음 중 원자로의 냉각제 밑줄, 냉각제 구비 조건. 냉각제는 왜 필요한 거예요? 냉각제. 우리 원자로를 운전하다 보면 보일러를 떼다 보면 보일러야 똑같아. 보일러예요. 우리 보일러 그냥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력발전소에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핵을 가지고 우라늄을 가지고 뭐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핵 분열하는 거죠. 핵 분열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발전 전력을 만드는데 그 발전하고 나면 당연히 물을 끓이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걔가 당연히 열을 받을 것이다. 그 열 받는 것을 뭐 해줘야 된다? 냉각시켜야 된다. 냉각제가 필요한데 이 냉각제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경수가 있고요. 중수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제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금속 액체가 있어요. 금속 액체가 있습니다. 금속 액체가 있고 다음에 이제 가스로 다 냉각하는 게 있어요. 가스 냉각을 하는데 뭐 물론 헬륨이라든가 뭐 CO2 이런 거 가지고 뭘 한다? 냉각해 주는 게 있다. 이 냉각제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비열이 클 것 맞고요. 나번에 중성자 흡수를 하면 안 됩니다. 냉각제는 중성자 N을 흡수하면 안 됩니다. 중성자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우라늄 235를 때려서 그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한 개가 충돌하면 몇 개 나오냐면 2.5개로 불어납니다. 2.5개로 불어나는데 이때의 속도를 뭐 해주는 거야? 속도를 감소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열중성자인 0.025 전자볼트를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중성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버리면 안 된다. 왜? 이 중성자를 감속시켜갖고 이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중성자를 제어하는 놈은 많이 중성자를 흡수해야 되겠지만 냉각제는 뭐예요? 그냥 보일러 냉각시키는 거잖아. 이 중성자를 흡수 많이 해야 되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제어제밖에 없습니다. 제어자만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냉각제나 감속제는 중성자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거고요. 25번은 자, 배전선로에서 수용가의 공급 전압을 허용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
문제가 상당히 좀 기네요. 자, 25번 같은 경우는 우리 허용 범위, 전압을 허용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가번부터 보실게요. 배전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에는 고압선 및 각 부분의 전압에 따라서 배전 변압기의 사용 탭을 적절하게 선정한다. 그렇네요. 전압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간접하고 직접. 직접 조정에는 탭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분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1번은 맞고요. 나번 66kV 이하의 변전소에서는 전압 조정에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SVR입니다. 정지형 전압 조정 장치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설치해서 조정한다. 맞습니다. SVR도 전압을 조정하는데 얘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다고? 66kV 이하 변전소에서는 SVR 또는 PVR이라고 합니다. 파워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 해서 PVR을 설치하기도 한다. 나번도 맞고요. 다번 우리나라에서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10%로 제한한다. 맞습니다.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배전선로의 부하는 중부하 시에와 경부하 시에 크게 변화하므로 맞는데 변전소 수전 측의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소리액터를 사용해서 조정한다. 소리액터가 아니라 뭘 조정하는 거예요? SC 전력용 콘덴서 또는 뭐 SHR 블로리액터 또는 뭐 동기조상기 이런 것들 갖고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효분을 조정해서 뭐 한다고? 전압을 승합하기도 하고 강압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소리액터는 뭐예요? 접지 방식이지.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단 몇 번? 라번 해보니까 있네. 라번. 자, 그 다음 26번. 26번은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기조상기는 뭐예요? 동기조상기가 어떻게 생긴 게 동기조상기야? 26번. 전동기를 부하를 걸지 않고 영역률로 운전하는 게 동기조상기죠. 자, 이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번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다. 맞네요. 나번 전압조정이 연속적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력 콘덴서나 SHR처럼 투입하고 이런 계단적으로 스위치를 넣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연속적이다. 다번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로 운전하여 앞선 역률을 취하죠. 다시요. 다번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로 운전하여 뒤진 역률이 아니라 무슨 역률? 앞선 역률로 운전합니다. 과여자 뭐 한다고? 과여자 진상 운전하는 거지. 진상이 뭐예요? 앞선 역률 운전하는 거지. 만약에 경부하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경부하 시에는 부족여자하지. 부족여자하고 지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해줘. 얘는 뭐야? 중부하 시. 얘는 저부하 시. 경부하 시. 경부하 시에는 부족여자 지상 운전하고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 진상 운전합니다. 다음 몇 번 되겠어요? 다번이 되겠네. 다번. 자, 27번. 투투나인 배전선로에서 주 공급선로의 정전사고 시 예비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하는 개폐장치는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27번에 보시면 주요 설비가 있다. 우리 부하가 주요 설비가 있다면 전원을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성에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 있는 변전소로부터 선로를 공급받고 또 저쪽 평택 쪽에서 올라오는 선로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두 개 선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DL이라 그러죠. DL. 디스트리뷰션 라인 샵 1이라고 할게요. 샵 1. 디스트리뷰션 라인 샵 2 이렇게 두 개를 공급받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전원단의 부하 측에 공통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하나를 먼저 쓰고 있어요. 얘를 하나를 쓰고 있다가 얘가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TS라고 합니다. ATS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가 뭐야? 전환하는 스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ATS라고 하고 또는 가운데 L자를 붙여서 ALTS라고 합니다. 오토매틱 로드 부하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동 부하 절환 개폐기가 되겠죠. 이런 자동 부하 절환 개폐기를 사용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보시니까 자동 부하 전환 절환 똑같은 얘기죠.
예, 우리가 나중에 VS, AS 이런 거 배울 때 보시면 실기 때 배우시게 되는데 어떤 절환이나 전환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네. 다번. 중요한 데만 사용하지 저렇게 사용하시면 한전만 돈 벌게 해주는 거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 28번으로 가십니다. 28번. 28번 보시면 어느 수차의 전격 회전수가 450rpm이고 유연학차가 200m일 때, 220m일 때 출력을 6000kW 이하였다. 이 수차의 특유 속도는 약 몇 메타점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다시요. 28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특유 속도의 단위를 한번 보세요. 단위. 속도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지? RPM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속도의 단위를 메다점 킬로와트라고 하네요. 참 단위 이상하네요. 그죠? 자, 특유 속도가 뭐냐면 특유 속도를 알면 단위가 이해가 됩니다. 특유 속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특유 속도라는 것은 낙차가 큰 수력 발전소가 있다고 여기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터빈이 달려있다. 낙차가 큰 데 달려있으면 이 터빈을 작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 특유 속도가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차가 크다 그러면 특유 속도를 NS라고 합니다. 특유 속도를 NS라고 하면 특유 속도를 작아도 됩니다. 이 수차의 특유 속도는 작아도 됩니다. 자, 근데 낙차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터빈을 달면 낙차가 작은 곳에는 특유 속도 NS를 대단히 크게 해줘야지만 이 터빈이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 터빈의 크기가 경제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유 속도라는 게 뭐냐? 특유 속도라는 것은 이 수차 러너가 있습니다. 이 수차에 보면 러너가 있어요. 러너, 안내날개. 수차 러너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특유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수차 러너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서로 닮은 꼴이면 단위 낙차 1m 그 특성이 같으면서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우리는 특유 속도라고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특유 속도는 이렇다는 거야. 러너가 비슷하게 생겨 있으면 그냥 실험식인데 러너가 아주 크게 만들어 볼 수가 없으니까 작게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 실험을 해봤는데 그 특유 속도가 큰 놈이나 작게 만들어서 실험한 놈이나 어떻다고 모양만 같으면 특성이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터빈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특유 속도는 1m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이었는데 1분간 돌려보는 거예요. 1분간 회전 속도를 우리는 특유 속도라고 하더라. 잘 모르겠으면 그냥 특유 속도 공식만 알아두자. 단위는 메다점 킬로와트, RPM 두 가지를 다 쓰더라. 그래서 특유 속도 NS는 수차의 회전 속도에다가 P의 H의 2분의 1승에다가 4분의 5승으로 식을 만들고 메다점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특유 속도 NS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차의 속도에다가 P, H, 유연학차, 출력 2분의 1승, 4분의 5승, 메다점 킬로와트더라. 외우는 방법은 특유 속도는 N, P, 하이, 125네 그렇게 외우세요. NP카이 125네 NP카이 가수 이름 맞나 모르겠다. NP카이 125네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다 그냥 숫자만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전격 회전 속도 수차의 속도가 450rpm이고 여기에 출력은 얼마? 출력이 얼마라고요? 6000kW입니다. 6000kW가 기본 단위예요. 킬로와트에다가 2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유연학차가 얼마? 220m. 220m에 4분의 5승이다. 계산기 잘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기 잘 눌러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 41 메다점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답은 몇 번? 다번에 있습니다. 정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번. 어느 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5,000 kcal per kg이고요.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요. 석탄을 20톤 사용하였다. 석탄 사용량의 기본 단위는 석탄 사용량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뭐냐면 우리 4,000kWh라 그랬잖아. 시간당 사용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사용량은 시간당의 킬로그램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기본 단위예요. 석탄 사용량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시간당 석탄 사용량 킬로그램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왜요? 문제에서는 톤으로 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20톤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킬로와트 아워 시간당 뭐를 해서 출력량을 우리가 주어졌으니 얘도 당연히 시간당 뭐가 소비량이 주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석탄 사용량을 이렇게 환산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열효율을 구하라 했습니다. 열효율 2탄은 W라고 해놨네. 뭐라고 해놨나? 공식을 WC 분의 뭐 했어요? 860 곱하기 2라고 했네. 2 곱하기 100%다. 자, 그런데 여기서 W는 뭐냐? W는 석탄량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발열량이라고 했습니다.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얘 E는 뭐예요? E는 사용량이라 그랬잖아. 전력량. 킬로와트, 발생 전력 초당 킬로와트를 발생하는 데다가 시간을 곱해서 우리가 단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당 사용량이, 전력 발생량이 얼마냐. 그것이 주어진 거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W가 뭐라 그랬어요? 석탄 사용량이라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온 것이고 곱하기 C는 발열량이라 그랬어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얘가 얼마라고? 5,000이 주어졌네. 5,000. 5,000분의 얼마예요? 860 곱하기 E는 우리가 이런 거지. E라고 표시한다면 사용량은 발전량에다가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시간 곱한 거야. 그죠? 이렇게 곱해준 게 사용량이 전력량이죠. 어떤 양을 나타낼 때는 그 발전 출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 그게 4만이랍니다. 4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34.4%가 나온답니다. 34.4%. 몇 번? 다번에 있네. 다번.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송전전력 성관전화 부하역률 전력 손실 및 송전거리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 단상이선식에 대한 단상이선식에 대한 삼상삼선식의 총 전선량을 구하랍니다. 우리 이 문제는 얘를 100%로 보면 이때 단상삼선식은 전선이 얼마큼 소비되고 삼상삼선식은 전선이 얼마큼 소비되고 삼상사선식은 전선이 얼마 소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돼. 이거 시험장에 가서 푸시려면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 풀이를 잠깐 보시면 풀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삼상 뭐 물어봐서 삼성집 하나 푸는데도 꽤 여러 줄이 소모가 됐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외우시면 됩니다. 단상이선식을 100% 봤을 때 단상삼선식은 37.5%가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삼선식은 75%가 소비되고 그 다음에 삼상사선식은 33.3%가 전선 양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전선로를 다 삼상사선으로 한 이유가 배전선로는 복잡하게 전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왜? 380도 얻어야 되고 220도 얻어야 되는 두 가지 전압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있지만 또 뭐도 있는 거야? 전선 양이 가장 적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삼상사선식 배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 몇 번에 있어요? 삼상삼선식은 75%인가요? 단 몇 번? 가번에 있네. 가번.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직류송전 방식이 교류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직류송전 방식이 어떤 거냐? 직류송전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직류송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해남이 어디 있어요? 저 전라도 밑에 따끈 마을이지 나라가 아니라 해남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죠? 우리 지도 그려볼까? 지도 이거 이렇게 돼 있지. 해남에서부터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뭐 하고 있어요? 해남에서 154kV를 뭘로 바꿔서 직류 180kV로 바꿔서 뭐 하고 있어요? HVDC라 그래서 HVDC 선로를 타고 어디까지? 북제주까지 180kV를 보냅니다. 그래서 180kV를 다시 뭘로? 154kV로 변환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왜 하는 거야? 제주도에는 이제 발전소 못 짓잖아요. 그죠? 청정지역이니 뭐니 해갖고 발전소 못 짓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짓지도 못하고
제도에 계속해서 부하가 들어가는데 발전량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재밌고 돈 되네. 그래서 요번에 또 했지? 어디서부터? 진도에서부터 다시 툴을 다 설치가 끝났죠. 아직 시험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왜? 다 해놨는데 이 공사를 엉망으로 해갖고 몇 군데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거 점검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건 어디서 했냐면 프랑스에서 했어. 프랑스에서 와서 하고 이건 우리나라가 했거든. 이건 하자가 없는데 이거는 하자 그냥 바로 나오네. 예? 이것도 물론 하자는 있었습니다. 해자는 대로 안 해갖고 프랑스에서 해자는 대로 안 해갖고 전선 한번 끊어먹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직류송전을 하고 있다. 그 직류송전을 하면 무슨 점이 있느냐? 리액턴스 값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액턴스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 절연을 교류에 비해서 누수의 1분의 1분의 만큼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비가 감소가 되고 충전 용량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고 유전체 손도 적습니다. 유전체 손이 뭐예요? 표피손. 그죠? 유전체에 뭐 있어? 전선, 도선에 유전체, 절연체. 거기에서 손실이 생기는데 유전체 손에 대한 손실이 없고요. 페란티 현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증가되질 않습니다. 단락 용량이 증가되지 않고 표피 효과도 작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직류송전에 비해서 교류송전은 어떠냐?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죠. 직류송전의 단점은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다시 어떻게 돼? 교류로 바꿔야 되는 이런 번잡한 일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직류는 전압을 승합하거나 강압할 수가 없죠. 승합하거나 강압하는데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전동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회전자기가 필요하지. 이런 회전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회전자기를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런 큰 단점도 있죠. 어찌됐든 자 문제를 보자. 가번에 보면 표피효과에 의한 손전 손실이 없다. 표피효과. 그죠? 손전 손실이 없다. 맞고요. 나번에 보시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잡음이 없다. 유도잡음이 없습니다. 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잡음이 왜 없는 거야? 유전체 손실이 없고 정전 용량에 충전 용량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선로의 절연이 쉽다. 절연. 교류보다 절연비를 루트브레이브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4번에 보시면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승합 및 강압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건 단점이라 그랬잖아요. 단점. 승합과 강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변압기로 하는데 변압기가 승합 강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직류는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라번입니다. 좀 아래 풀이를 우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무엇이냐?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알맞는 것은 다시요.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생기는데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알맞는 것은 우리 저압 뱅킹 방식이 뭐예요? 저압 뱅킹 방식이 저압 배전 방식에서 우리 송전단 그러니까 변전소에서부터 전원을 하나 끌고 옵니다. 전원을 하나 끌고 와서 전원을 이렇게 송전단에서 하나 끌고 와서 COS 달고 변압기 달고 변압기를 달아서 부하에 뭐 하는 거야?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각 변압기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부하를 많이 쓸 때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나도 지원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너한테도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병렬로 이렇게 2차 측을 부하 측을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부하에서 고장이 발생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 고장이 옆에까지 다 파급을 시켜버리고 변압기도 고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가운데 고장이 생기면 선로가 끊어지라고 스위치를 놓으면 되는데 그 스위치가 뭐냐? 구분 퓨즈다 이거야. 퓨즈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캐스케이딩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분 퓨즈를 설치해주면 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자, 여러분들 구분 개팩이라고 4번에도 있는데 라번에 구분 개팩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퓨즈입니다. 이건 퓨즈. 저압용 고리 퓨즈를 이렇게 그려주죠. 아시겠죠? 자, 다음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매설지선이 뭐예요? 송전철탑이 있다. 대지에 이 철탑을 공구리 쳐서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기초에다 묻었을 건데 이렇게 묻어놨을 텐데 이 선로에는 이 철탑은 접지 저항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R값은 제로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건 가장 작은 저항값을 갖고 있는 게 좋더라. 왜? 가공지선이라든가 철탑 상부에 뇌가 쳤다. 그럼 그 뇌가 어디요? 대지로다 방전을 해야 되는데 대지의 저항값 R이 크다면 그 방전을 못하고 어디가 있어? 다시 거꾸로 누구한테? 애자의 절연을 파괴해서 송전선로로 고장을 파급시키는 역섬락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저항값을 가장 작게 해줘야지만 된다. 자, 이게 우리 어디에요?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이 하는 목적인데 설치하는 목적인데 한번 답을 볼까요? 라번에 보시니까 있네.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에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요. 역섬락이 뭐라 그랬어?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R값이 크면 뭐 한다고요? 송전선로에 그 영향이 파급되더라. 그걸 우리 역섬락이라고 하는데 그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매설지선을 길게 설치해서 저항값을 작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역섬락 방지 라번에 있네요. 34번. 자, 66kV 60Hz 3상일에선 송전선이 있다. 통신선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다. 송전선의 일선지락 사고로 영상전류가 80A.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랬어요.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요. 통신선이 옆에 있는데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2M을 구하라 그러죠. 2M은 공식을 외우시면 J의 오메가 ML의 3I0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아니라면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해놨잖아.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해놨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가 합이 얼마가야?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입니다. 0. 전류가 흐르지 않아. 고장이 안 일어났다면. 그런데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얘가 뭘로 되는 거야? 그 지락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 지락전류 크기가 얼마라고? 3I0의 크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야? 3I0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EN 값을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다시 볼까? J에다가 오메가는 2파이 F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 주어졌어요? 0.05가 주어졌죠? 0.05가 주어졌는데 기본 단위가 뭐야? 헨리지? 그러면 0.05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승 해줘야지만 헨리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미리헨리가 되는 거죠. 곱하기 길이가 얼마 주었어요? 길이가 얼마 주었다? 길이가 주어졌나요? 40km 주어졌네. 병행 길이 L이 40km 주어졌고 곱하기 3 곱하기 I0 영상 전류가 얼마 주었어요? 영상 전류가 80A가 주어졌네. 이렇게 80A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잘 계산해 보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181V가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 풀이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J의 M 오메가 ML 3I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통신선에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어떻게 걸린다는 거야? 뭐처럼? 180도 위상차를 가지고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크기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유도전압은 그 크기를 뜻하므로 마이너스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35번. 송전단 전압 161, 수전단 전압 154kV, 전압 상차각입니다. 그냥 상차각이 아니라 전압 상차각이 40도다. 리액턴스가 45oh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송전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송전전력, 우리가 안정도 한계식 송전전력은 X분의 VS, VR, 사인, 세타, 역률각이 아니라 델타입니다. 델타. 사인 델타가 뭐냐면 전압 상차각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백타도를 잠깐 보시면 깊이를 안 그려드리고 우리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왜? 지상의 전류가 흐르는 거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쪽으로 지상 전류가 흐르는데 이 지상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90도라고 하자. 예를 들어 90도라면 여기가 뭐예요? XI 값이 되고 그 값에 뭐를 합성한 게 송전단에서
우리 수전단에 주는 전압의 크기죠. 선로의 선로의 손실하고 수전단 전압의 크기 V하고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송전단 전압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압 상차각이라고 합니다. 전류와 전압의 상차각,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역률각이라고 하지, 얘는요.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는 뭐라고 한다고? 역률각. 얘는 뭐예요? 얘는 전압,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이 주어진 겁니다. 전압 상차각이 주어지면 이때의 P값은 구했어요. 그래서 X값은 얼마? 45ohm이 주어졌고요. 45분에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 kg를 주었으니까 나중에 MVA로 나오겠네. 메가와트로 나오겠지, 그죠? 메가와트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kg니까 그대로 그냥 kg 넣어주면 되겠네. 얼마? 161 곱하기 VR은 154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가 사인 40도면 특수각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지. 사인 40도를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 354.16 메가와트가 나옵니다. 원래 기본 단위가 얘가 볼트 들어가고 얘도 볼트 들어갔다면 와트가 나왔겠지. 그렇지만 얘도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 뭐가 되는 거야? 10의 3승, 10의 3승 하면 10의 6승 메가가 나온 거죠? 답 몇 번? 354. 4번이 나와요. 답. 자, 36번은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 반지름을 R,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할 때 두 개의 소도체 사이에 복도체 등가 반지름은 그랬습니다. 등가 반지름은 뭐라고 표시하지? 우리가 R2라고 표시하고 반지름의 n분의 1승의 소도체 거리를 얼마라고 했어요? S라고 했나? S의 n분의 n-1승식을 쓰면 R에 몇 도체라 그래서 2도체라 했으니까 2분의 1. S의 2도체분의 2도체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R의 2분의 1에 S의 2분의 1이다. 2분의 1, 2분의 1 밖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누트가 되지? R에 S가 나올 것이다. 등가 반지름 몇 메다? RS다. 누트 RS. 가번이 되겠네요. 가번. 자, 37번은 다음 중 무부하의 밑줄, 충전 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기기는 무부하시, 그러니까 달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록이. 이 달록이는 소호 장치가 없습니다. 소호 장치가 없다. 소호가 뭐야? 아크를 소호하는 장치가 없다 이거야. 아크 소호 장치가 없는 게 달록입니다. 이 달록이는 CB와 같이 사용하는데 이 CB가 항상 열려 있어야지만 달록이를 뭐 할 수 있다? CB가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달록이를 온오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아크를 소호하는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얘는 CB가 열렸다는 건 뭐야? 이쪽에서 지적으로 보면 무부하가 돼버린 거지. 무부하 시에만 개방도 할 수 있고 폐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달록이다. 달록이. 처음에 너무너무 잘 올라오는 문제였죠. 38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랬는데요.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하십시오.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 제한용입니다. 단락 전류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크기를 제한한다. 단락 전류가 크면 차단기가 커지고 단락 전류가 크면 뭐예요? 접점들이 금방금방 고장나겠지. 왜? 전류가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병렬 리액터가 있지. 우리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라고도 하죠. 병렬 리액터는 뭐 하는 거예요? 페란티 현상 방지지. 페란티 방지. 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병렬. 콘덴서 있지. 병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는 뭐 하는 겁니까? 병렬 콘덴서. 역률 개선용이죠. 역률 개선. 직렬 콘덴서가 있지. 직렬 콘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보상. 장거리 송전선로에 전압 강화가 생기지. 뭐 때문에? X값 때문에. 전압 강화를 그러면 직렬로다 콘덴서를 달아서 전압 강화를 보상해 주자. 이런 의미고요. 직렬 리액터가 있지.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직렬 리액터는 콘덴서 1차 측에 직렬로 설치하여 어떻게 하는 거야? 제5조파를 제거하는 거지. 제5조파 제거. 5조파 제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죠? 한류 리액터, 병렬 리액터,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 직렬 콘덴서, 직렬 리액터. 답 몇 번? 4번. 라번에 있네요. 그죠? 39번. 20kV 미만의 옥내 변류기, CT죠, CT. 변류기,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변류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건식형입니다. 건식형.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 라번. 39번은 라번이 답이 되겠다.
자, 40번. 자, 유입식은 왜 안 사용하냐면 39번 같은 경우는 유입식은 폭발을 하면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40번. 다음 중 코로나 인계전압에서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코로나 인계전압 식을 보자. 이 제로는 24.3 M0 M1에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자, 임계전압은 큰 게 좋은 거죠. 왜? 얘가 뭐야? 코로나 개시전압 또는 코로나 인계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이라고 그러지. 이 전압이 높아야 절연이 파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을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야 된다. 그러려면 뭐 단면적을 키우든가 전선의 지름을 키우든가 상대 공기밀도를 키우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자 보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랍니다. 가번 전선의 굵기 관계 있죠. 그 다음 지상조건 지상조건이 뭐예요? 이거 날씨 조건 그죠? 날씨 조건 좋고 그 다음 애자의 강도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이 될 거고 선간거리 D 그죠? 여기 선간거리 D도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2008년 이후에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